안녕하세요. 강쌤주알이 이슈의 강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론에서 반론과 반박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슈 태스크의 핵심 요소를 먼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태스크의 핵심 요소는요,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서론에서 반론과 반박 쓰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매개변인과 관련된 건데 매개변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개변인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슈 토픽을 원인과 결과로 분석한 후에 매개변인을 찾는 거고요. 매개변인을 찾으면 그 다음에 원인 매개변인 결과관계를 이용해서 주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문장도 바로 매개변인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본론에서 반론과 반박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8강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로 서론에서 반론을 요구하는 이슈 태스크 4가지 유형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슈 태스크 4가지 유형의 서론 틀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슈 태스크 서론에서 반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슈 태스크 서론에서 반론을 반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서론에서 반론과 반박 쓰는 방법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반론을 요구하는 이슈 태스크 유형은 4가지입니다. 원래 이슈 태스크 유형은 6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다룬 것처럼 6가지 유형은 그 챌린지 유형이 152문제 중에서 26문제이고요. 두 번째로 웨이지 유형 54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클레임 리즌 유형이 19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서컴스턴시스 유형이 25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컨시퀀시스 유형이 11문제, 그 다음에 보스 오브 더 뷰 문제가 17문제인데 이 중에 1, 2, 3, 4, 즉 챌린지, 웨이즈, 클레임 리즌, 서컴스턴시스 유형이 바로 이 반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4가지 유형이 서론에서 반론을 요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요, 지시사항에 그 밑에 내용이 나와요. Write a response in which you discuss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claim. 자, 이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가 the extent입니다. 의미는 네가 그 주장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논하는 응답을 써라. 그러니까 찬성 반대의 정도를 쓰라는 겁니다. 이거는 토플 독립형 라이팅에서 없는 부분이에요. 예, 토플 독립형 라이팅에서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걸 쓰라라고 하는데 바로 이 GRE 이슈 태스크에서는 찬성 반대의 정도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 찬성 반대 정도를 어떻게 쓰라는 거지? 예, 그 방법이 바로 그러니까 내 주장에 대한 내 견해에 대한 반론을 쓰고 반박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슈 태스크 서론에서 반론, 카운터 아규먼트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견해가 찬성 반대가 아규먼트잖아요.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카운터라는 거니까 바로 이 찬성 또는 반대를 나타내는 내 견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대 의미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쓰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찬성 반대를 나타내기 전에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용어 정의를 나타내는 도입 부분이 있고 또 내 견해, 찬성 또는 반대를 하고 거기에 내 의견에 논리적인 반대를 나타내는 반론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반론에 대한 반박을 쓰는데 그건 내 견해를 옹호하는 거죠. 예, 내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서 2가지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견해, 나는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예.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반론 반박을 통해서 그 내 견해에 나온 핵심적 단어의 범위를 좁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찬성 반대의 범위가 그 정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 틀을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이걸 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외우세요. 서론 처음에 도입, 용어 정의를 주로 나타내는 도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클레임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론을 간단하게 쓰고요. 그 반론을 반박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슈 태스크 서론에서 반론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내견의 핵심 어구를 찾으세요. 이 핵심 어구는 동사 플러스 보어 또는 목적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어구를 공격하세요. 즉, 그 핵심 어구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토픽 내용입니다. When many people cast doubt on authority. 자,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의문을 제기할 때, authority는 권위가 아니고요, 권력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The well-being of their nation is improved. 그들 국가의 안녕은 향상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서론에 써야 될 내용이 네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 어떤 거죠? 도입이 있고요. 예, 도입. 그러면 저기에서 용어가 추상명사가 나오면 그 추상명사는 범위가 모호하거든요. 예, 그래서 도입, 그래서 용어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찬성이냐 반대. 예, 네 견해를 써야죠. 나는 저 주장에 찬성 또는 반대한다. 그 다음은요? 그다음 반론이요. 예, 그 다음 반론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반박. 예, 반박하면 그 찬성 반대 정도가 좀 확실해지죠. 이렇게 됩니다. 도입, 네 견해, 반론, 반박. 자, 그러면 자, 도입에서 저기서 용어 정의를 해야 되는데 예, 추상명사가 어떤 게 추상명사죠? authority와 그 다음에 well-being, 그 다음에 doubt가 있는데 뭐 의심은 그냥 일반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저거는 따로 적지 않아도 되는데요. authority도 권위라면 그러면 권위는 그냥 일반적 의미로 가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권력의 의미이기 때문에 공권력이다 라는 걸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well-being, 안녕은요 welfare, 복지하고 달라요.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웰페어는 경제적 의미인데 웰빙은 범위가 넓어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그런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뭐 건강, 행복, 번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의미가 클레임의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의문을 던질 때 국가의 웰빙, 그러니까 건강, 행복, 번영 이런 것은 향상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견해를 나타내야죠.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한다. 저는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의문을 던질 때 그 국가의 안녕은 향상된다. 라는 거죠. 자, 반론은요. 찬성 반대 핵심 어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핵심 어구가 뭐죠? 국가의 안녕은 향상된다. 그죠. 동사 플러스 보어 목적어인데 동사, 주절의 동사가 향상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목적어가 국가의 안녕이었거든요. 국가의 안녕을 향상시킨다는 건데 그게 수동태로 나타냈기 때문에 안녕은 향상된다는 게 핵심 단어입니다. 안녕은 향상된다. 반대는 뭐죠? 안녕은 향상되지 않는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안녕의 반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론이냐 아니냐는 건 바로 핵심 어구를 공격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3.1 반론은요, 폭동조장,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고 3.2의 반론은 권력의 의문을 던지면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의 반대는 폭동, 혼란이냐 아니면 국가 발전의 장애냐 어느 쪽이죠? 혼란, 폭동이요. 그죠? 예, 혼란, 폭동. 예, 그렇습니다. 그 안녕의 반대는 불안, 그죠? 심리적 불안, 또 경제적인 빈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불안, 그래서 뭐 혼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찬성에 대한 제대로 된 반론은 3.1이 되는 거죠. 폭동과 혼란이라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 반론을 반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로 반론의 핵심 어구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라는 겁니다. 부정하라는 얘기는 반대하라는 얘기고요. 과소평가하라는 얘기는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지. 그런 요소도. 하지만 그건 별거 아니야. 이 과소평가가 또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라는 거냐 하는 거죠. 그거는 이 두 가지 이유는요. 각각 본론 1과 본론 2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두 문장에, 서론의 마지막 두 문장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오면 그 두 가지 이유는 본론 1, 2의 주제가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서론과 본론이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다룬 내용에서 반박하는 방법을 우리가 또 연습해 보자고요. 자, 앞에 내용 중에 도입이 있었죠. 용어 정의, authority와 well-being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찬성 반대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국가의 안녕은 향상된다라는 거에 동의한다. 그 다음에 반론은 그렇게 국가 권력에 의문을 던지게 되면 그러면 폭동을 조장하고 국가 혼란을 야기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반박은 뭐냐 하는 거죠. 반론의 핵심 어구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폭동과 혼란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폭력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죠. 폭동이나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걸 적어주면 돼요. 이런 거죠. 비폭력적 방법을 쓰면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의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폭력적인 방법도 있지만 비폭력적 방법으로 부당한 권력의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적으로 더 공정해지고 경제적으로 더 공평해진다는 겁니다. 자, 정치적인 공정과 경제적 공평은 안녕의 일부 요소죠. 네. 그죠? 안녕 우리가 그 도입 용어 정의에서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물질적, 심리적, 정신적인 거였는데 정치적인 거는 정신적인 쪽에 속하고요. 예,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거는 이제 경제적인 공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는 이제 심리, 건강, 그죠? 건강과 관련해서 또 건강해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